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방송의 김경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문화창작집단 날의 이렇게 핵심이신 두 분이 나오셨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한 분씩 소개를 드리면 제 옆에 계신 분들은 정말 문화창작집단 날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신 최현 대표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최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저희 문화창작집단 날이 새로 시작한 연극이죠. 시계원에서 처음 이 작품으로 데뷔를 하신 아주 푸릇푸릇하신 그 김민희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희입니다. 아, 예. 이 목소리에서부터 푸릇푸릇하네요. 네, 먼저 좀 간단하게 저희 문화창작집단 날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는 우선은 극단입니다. 극단인데 나중에 상황이 많이 발전되면 뭐 영화라든지 네. 혹은 다른 뭐 음악극이라든지 다양한 작업을 하고 싶은 꿈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연극 공연을 하는 단체고요. 2004년도에 창단을 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9편, 총 9편, 창작극만 우선 하고 있고요. 9편을 했고 공연으로 따지면 11번째 작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거의 매년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예. 맞죠? 네. 좀 이렇게 약간 사회적인 이슈들을 주로 많이 다루셨던데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는 그냥 얼굴마담 네. 대표를 맡고 있고요. 대표 겸 제작이고요. 저희가 지금 작가님이 계십니다. 작가 겸 연출님이 계신데 원래 저희 극단에 작가분이 한 분만 계셨던 건 아니거든요. 한 분만 계셨던 건 아닌데 한 분이 이제 독립을 하셨고 지금 주로 한 분이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분 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네, 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그 마이크가 혹시 꺼졌나요? 네,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하면 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 묘미입니다. 예. 네. 예, 실수를 했다고 뭐 잘릴 저것도 없을 것 같고.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그 은사님께서 네.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아는 것만 이야기해라. 아는 것만. 근데 저희 이제 극작 연출님이 그런 노동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네. 거기 그런 것들을 좀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네. 사회성 있는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니 씨한테로 넘어가서 네. 첫 작품이에요. 네. 데뷔작. 네. 어떻게, 좀 원래 연극을 하고 싶으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연극영화과를 졸업을 한 학생이 아니죠. 이제 졸업한 사회인이고. 네. 네, 어려서부터 연극을 하고 싶어서 연극영사과를 나와서 네, 이번에 첫 작품을 하게 된 거예요. 왜 하필 나를 택하신 거죠? 왜 하필? 왜 하필? 왜 하필일까요? 뭐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네. 또 연극 쪽에 연극 바닥에서는 어떤 인연이 이렇게 닿아야지 네.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연이 된 게 아닐까. 아, 저는 당연히 이게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우리 김민희 배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게 알 수 중요하죠? 모르겠습니다. 네. 좋다.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오디션 보셨어요? 오디션을 사실 네. 저는 이제는 그 제작입니다. 제작이면 모 어떤 매체들에서는 제작 입김이 너무 세서 네네. 그러니까 연출이나 감독님들이 이렇게 펼치고 싶은 것들을 많이 못 펼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 제작 마인드는 그냥 연출 내지는 작업을 준비하는 그 내부 분들이 최상의 작업을 할 수 있게 서포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제작 마인드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요즘은 캐스팅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거든요. 캐스팅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그래서 연출님이 주로 캐스팅을 하는데 저희는 오디션보다는 어떤 과거에 같이 작업을 했던 분들 먼저 과거에 작업을 했던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스케줄이랑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안 맞게 되면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소개를 받거든요. 김민희 배우도 저희하고 작업을 쭉 하셨던 분의 소개로 알게 돼서
저는 그 작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딱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원래 첫 작품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곳이 이제 첫 직장이었거든요. 그러면 막 기자로서의 나는 기자고 막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막 곳곳에 보도를 할 거야.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게다가 그 특히 지금 이 시계원 같은 경우도 지금 쌍용차 해고 가족들의 얘기를 다룬 문제다 보니까 아마 더 뭔가 이런 사명감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저 진짜 처음에 이제 처음 이 역이 되기 전에 대본을 먼저 읽거든요. 대본을 읽고 아무래도 첫 작품이다 보니까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말 책임감 있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인 문제를 알려야 되는데 어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부담도 크고 책임감도 컸는데 하면 할수록 이제 연출님이랑 선배님들, 대표님들 그러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넌 첫 작품이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부담감을 많이 없어주셔서 오히려 지금은 부담감 많이 있고 책임감, 이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연극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왠지 뒤에 얘기는 약간 할 수 있다 약간 부담감 아닌가요? 저는 네. 그 부담을 별로 주진 않았고 왠지 막 도망갈 것 같으니까 도망갈까봐 잘 잡아줬어요. 할 수 있다 막 이러시면서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유쾌하게 진행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특히 들어가는 시계원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작품인가요? 예. 사실 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쉽게 표현하기 전에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어렵게 말씀드리면 네. 시계가 있습니다. 뭐 기자님도 지금 시계를 차고 계시고 저는 알러지하고 땀 때문에 시계를 안 차지만 누구나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계의 사전적 의미를 검색을 해보면 저도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를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기자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계라는 의미를 검색을 해서 사전적 의미를 읽어보면 시계는 이렇습니다. 시계란 시각이나 시간을 알려주거나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 혹은 기계인데요. 네. 근데 시계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시계는 우리가 이제 숨쉬고 사는 생명을 시간이란 개념 아래 이렇게 인식하고 또 계측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기계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람 좋으라고 만든 기계인 거죠. 기계인 거죠. 그래서 정말 편안한 많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시계 때문에. 네. 언제 뭐를 예를 들어서 언제 추수를 하고 또 언제 잠을 자고 또 언제 무슨 일을 하고 시계의 그런 효용성은 너무나도 크죠. 네. 근데 어느 때부터 저도 이제는 스마트폰이 생긴 다음부터 더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시간에 매여서 혹은 시계도 싼 시계 비싼 시계들 그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기계인데 우리가 그 기계에 지금 함몰돼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런 의문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냐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시계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는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시계하고 자본주의를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라든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시각을 갖고 푼 작품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니 씨는 어떤 역할이세요? 저는 일단 1인 2역의 모든 배우님들 1인 2역인데 하나는 이제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딸 19살 딸 역할이고 이제 저희가 시대극을 두 개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는 또 1950년대 한국전쟁 초 당시 자생적 사회주의 연극인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어렵네요. 네, 도망가고 싶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2단계로 2단계 설명 필요한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작품의 구조는 처음에는 민중가수 선배님들이 하시는 작은 콘서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나가수다
뭐 슈퍼스타 K다 이런 음악 저희 뭐 우리 민족이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 그 민중 가수분들의 그 한 30분 정도의 좋은 노래들,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항상 부르시던 노래 그리고 저희 작품에 나오는 노래들을 부르시는 시간이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그 보시는 분들의 이렇게 가슴을 설레게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작품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시계와 시간에 관한 얘기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저희는 멈춰진 시간, 멈춰진 시계,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시계, 그 다음에 초침만 도는 시계의 그 세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얘기를 했지만 쌍용 자동차 식구들의 얘기는 초침만 도는 시계. 네, 초침만 도는 시계. 이게 문처럼 그 무대 세트를 보면은 문처럼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인물들은 거기만 지나다니게 되고 거길 나오게 되면 그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초침만 도는 시계는 쌍용 자동차 그 식구들 얘기.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시계는 1950년에 그 자생적 사회주의자와 그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멈춰진 시계는 해설자가 나오는데 해설자가 나오셔서 술 얘기를 하십니다. 술에 관한 얘기. 그 얘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초침만 가는 시계라고 하셨는데 네. 그 쌍용자동차 식구들의 얘기를 초침만 가는 시계로 표현해내신 이유가 있나요? 예, 그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뭐 쌍용 자동차 식구들의 얘기를 다뤘지만 사실 저희가 전작에서도 그렇고 요즘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KBS, MBC, 뭐 YTN도 파업을 했고 쌍용 자동차 뭐 오랫동안 지속된 재능 여러 사회 여러 곳에서 혹은 또 요 근래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구럼비 그 강정마을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일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러는데 과연 거기 예를 들어서 쌍용 자동차 얘기가 쌍용 자동차 사장이나 어떤 자본만의 잘못으로 그렇게 노동자분들이 힘들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닐 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초침만 도는 시계. 시계가 초침만으로는 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분침도 있고 시침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쌍용 자동차나 기타 등등 제가 뭐 조금 말을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트위터에 이렇게 홍보를 네, 제가 네. 올립니다. 저희는 이제 열악해서 저하고 저희 기획분이 이렇게 올리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정, 또 FTA, 네. 그리고 여러 이 현장의 일들이 과연 그 일만 이렇게 봐서 될 것이냐. 아니다. 더 큰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가는 게 거꾸로 가는 시계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네. 거꾸로 가는 시계가 1950년에 자생적 사회주의자 얘기인데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원인의 그 시발점을 1950년도 6.25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6.25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6.25 전쟁 때문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고 또 이념적인 그런 갈등이 생겼고 또 남과 북이 또 정확하게 갈렸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친일이 청산이 안 됐고 그리고 물론 그 북한을 찬양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소위 얘기해서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어떤 쪽에서는 속된 말로 좌빨이라고 무조건 좌빨이라고 그러는 어떤 일종의 레드 컴플렉스 같은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의 시발점이 1950년 6.25가 아닐까 해서 거꾸로 가는 시계. 근데 더 따지자면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럼 전쟁은 왜 일어났냐? 6.25 전쟁은 왜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이건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제는 보통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가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본주의란 그 정말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그 주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 1950년도 혹은 그 직전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혹은 대공황들 그건 자본주의가 어떤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항상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닌 것인가 혹은 뭐 최근에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또 거꾸로 가는 시기에
그래서 1950년도 그 자생적 사회주의자 예술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멈춰진 시계는 술얘기랍니다. 술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해설자분이 술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 술에 여러 가지 술은 이런 식으로 마셔야 된다라고 술 얘기를 하시는데 술이란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죠. 뭐냐면 술이란 것도 정말 즐겁게 그리고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건데 어느 순간 이게 지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죠. 변신도 하고 그런 것들.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는 또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과 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와 그리고 또 이왕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계속 좀 이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네, 계속 하셔도 예, 좋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끝난 다음에 전 다른 얘기 드리고 줄 수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연극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드라마나 영화에 익숙한 분들이 있을 텐데 보통 스토리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냥 그래서 집중을 하고 보는데 저희는 해설자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간순간 깹니다. 그러니까 얘기도 뭐냐 1950년대 얘기가 나오다가 자연스럽게 이 50년대에 나왔던 사람들이 순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쌍용 자동차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좀 집중할 만하면 해설자가 나와서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게 몰입을 하려다가 깨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어려워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시면 공부 많이 하시고 교수님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생각이 네. 많으신 분들은 어려워하시고 그냥 뭐 즐기러 오자 그래도 뭐 좋은 연극이랬는데 그냥 한번 볼까 이런 분들은 잘 이렇게 보시거든요. 네. 뭐냐면 너무 어떤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는 거죠. 중요한 일이지만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면 일종의 이제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객 혹은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너무 몰입을 안 하고 어느 정도 거리두기에서 보시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 보실 능력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 일종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연대라든지 혹은 자기 가족들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에너지들까지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믿음인 거죠. 관객분들도 그런 능력이 있으실 거란 믿음 하에 저희가 만든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강정이나 뭐 지금 뭐 쌍용 자동차나 그런 쪽에서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그것만 보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거는 그거대로 이렇게 보시면서 혹은 그거를 못 보시는 분이 있으면 옆에서 연대를 해서 그분이 부족한 거를 또 메꿔주고 이게 이렇게 여러 쪽의 시야를 넓혀서 그렇게 이제는 어떤 본인들이 추구하는 믿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에너지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란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이번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제 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예. 네, 그래서 사실 그 해설자가 등장하는 연극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대학로에서 이제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뮤지컬 쪽을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예. 막 노래 부르고 하니까 네. 중간에 네. 신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자주 보는데 해설자가 등장하는 연극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뮤지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좀 그런 포맷이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이번에 해설을 맡으신 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맞죠? 전에도 한번 그 날의 작품에서 만나 뵀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뭐 언제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 해설자 분이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든 20분이 경과됐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깜짝 네, 좀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네, 저만 보는 거니까요. 그런 괜찮아요. 건가요? 네. 저는 그러면 못 본 척 네. 하겠습니다. 그 해설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세철 교수님이라고요. 연대 경영학과 명예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자시고요. 사회주의자시고 그리고 잠깐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1950년도에 나오는 그 자생적 사회주의자 여성 연출가가 있는데 연극인이 있는데 그게 오세철 교수님의 어머님이신 박노경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분은
그분은 되게 저희 연극사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분인데요. 물론 대한민국이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이 그런 정확하게 어떤 내가 지금 서 있지 않는 상대 쪽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연극사에서 그게 크게 다뤄지진 않으시지만 연극사에 중요하게 다뤄지시는 분이신 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연출가시고요. 연출가시고 한국의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외국 작품들을 여러 중요한 작품들을 이렇게 초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연극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하시는 카프라는 단체에서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설자가 등장을 해서 중간중간 딱 이렇게 흐름을 끊어서 네. 뭐 새로운 얘기를 들려주시겠지만 물론 네, 네.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몰입하고 있던 관객들이 혹시 중간에 여기 뭐야 막 이러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연극입니다. 너무 몰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루어지는 것도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던져드리자면 거꾸로 가는 시계에 나오는 그 1950년도의 얘기는 말 그대로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이야기가 거꾸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거꾸로 간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이렇게 어떤 사건이 먼저 나고 다음 그런 작품들 너무 길죠. 네. 예. 그 어떤 장면이 이루어지고 다음 장면은 그것보다 더 과거 이야기, 네. 또 과거 이야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쌍용자동차 식구들 얘기는 뭐 사실 우리 이웃의 얘기인 거고 충분히 거기에 너무 몰입을 안 하셔도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시고 흘러가실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몰입하시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시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생각 많이 하시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극단이 아시는 분들은 뭐 기존 작품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극단 작품은 뭔가 심오한 게 내포돼 있고 좀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을까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오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시면서 이런 거를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흘러가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너무 그 강박관념이라든지 혹은 책임감을 느끼셔서 이렇게 너무 뚫어지게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 상으로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 맞아요. 저희가 지금 트위터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저희가 약속한 대로 오늘 트위터 여기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트위터 질문을 던져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티켓 2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끝나고 나서 저희가 다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인타임이라고 영화 혹시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인타임 앤드류 니콜 감독의 영화 인타임하고 뭐 노동자 문제라던가 시간이라는 극적 구성이 연극 설명만 들어보면 좀 비슷해 보인다. 혹시 이 영화에서 모티브를 따오셨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우선 제가 영화를 못 봤고요. 아닌가 봐요. 연출님도 못 보셨을 것 같고 저희 네. 작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 얘기하고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어떤 예를 들어서 쌍용자동차 식구분들 내지 거기서 이제 파업이나 그런 것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지금 많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가장 큰 게 외로움이신 거고 너무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지치시고 고립됐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거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눈을 이렇게 펼쳐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거든요. 보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같이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그런 이거 외국 작품이니까 외국에서 어디서 어떤 그런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그걸 창작물로 만드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비슷한 맥락의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역사 안에서도 많고요. 물론 어떤 것을 카피를 하고 혹은 복제를 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사람이란 그 인식 구조라든지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앞에 있는 노트북이 사실 그냥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넷이 됩니다, 여러분. 네. 인타임이라는 영화의 줄거리는 이 보니까 이런 내용이래요. 아, 이거 최근 영화군요. 네. 모든 비용이 시간으로 계산된다.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 작품은요. 네. 이 작품은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작년 봄에 했었던 작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 나르키 소스. 예, 나르키 소스하고 조금 구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나르키 소스에서 모티브를 따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쪽에서. 예, 제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 괜찮았죠, 방금.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까 이게 아마 초반에 들어온 질문이라서 그 설명을 듣기 전이라서 아마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 같고요. 똑같은 얘기가 하나 더 있었고, 하나는 어떻게 캐스팅 되신 건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해주셨죠. 초반에. 그 초반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초반에 얘기를 나누셨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기가 나오시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8세 이상 입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이잖아요. 그 나이대가. 그래서 초등학생도 보면 이해하기 쉬운 편인가요? 하셨네요. 아무래도 아동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8세로 잡은 이유는 이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진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진 물이 공수가 됐습니다. 네, 정말 좋은 방송입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얘기 중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네, 조금 이따 마시기로 하고.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8세 친구가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사실 내용을 이해 못할 겁니다. 하지만은 색다른 자기들이 그 어린 친구들이 평소에 있던 공간과 다른 곳에 부모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뭔가는 모르겠으나 어떤 것들을 본 것만으로도 체험한 것만으로도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 어떤 꿈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통 공연을 할 때 8세 혹은 저는 또 그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작품이 지금은 많이 이제 연극적으로나 많이 쉬워졌습니다. 이번 작품을 보시면 쉬워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표현적인 게 쉬워졌는데 처음 작품들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런 걸 발견을 했었거든요. 뭐냐면 제가 그래도 학생들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학생 관객들을 항상 모시는데 학생들은 웃고 떠들고 그다음 울고 그냥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냥 좋았다. 왜냐하면 이런 거에서 이 연극에서 이런 게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사실 연극이나 예술 작품이나 이렇게 접하는 법이란 건 없거든요. 접하는 법이란 게 그러니까 있으면서도 없는 건데 저희가 그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살고 또 지금 너무 경제와 그런 저희 이제 선배들이나 부모님 때 그런 경제와 그런 물결들이 있고 너무 그런데 몰입하시다 보니까 어떤 문화, 예술 같은 거를 접하시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또 트위터에서 홍보를 하는 문구 중에 그게 또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예술은 사치가 아닙니다. 비타민입니다라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인식이 은근히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많은 정말 요즘 99%, 1%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당신들은 열심히 일만 하고 우리가 주어지는 것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러쇼라고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막 그럽니다마는 이 저면에서는 그런 게 깔리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정말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런 게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스며든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짧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또 교육이란 또 화두가 던져지는 거고 교육이면 뭐냐 학교 교육, 가정 교육, 뭐 그런 어떤 사회 교육까지도 이렇게 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봐버렸습니다. 30분이 네. 됐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그냥 와서 혹은 오셔서 그냥 느끼시는 대로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대로 재미있으면 재미있는 대로 느끼시는 게 정답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훨씬 감정 표현에 솔직하죠. 예. 막 보고 있으면은 특히 이진 씨 같은 경우는 무대에 올라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학생 관객들도 아무래도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훨씬 그쪽이 더 감정 표현에 솔직한 편인가요? 학생들이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솔직하게 웃기면 정말 자지러지게 진짜 자지러지게 웃고 어른들은 좀 이렇게 자제라는 걸 하시는데 분위기 파악을 하시느라 자제를 하는데 좀 학생들은 그냥 막 자지러지게 울고 슬프면 울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말로 설명이 안 되네. 근데 그게 제가 혹시 그런 개그 콘서트 그 코너 보셨어요? 어제 온 관객인가? 그게 지금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극 무대예요. 거기가 배경 연극 무대인데 연극을 막 하고 있으면 어제 왔던 관객이 이렇게 딱 와서 앉는 거예요. 광고 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죽어 범인 쟤야 막 이러고 맞아. 보셨죠?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되게 심오한 연극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뭐였냐 막 이렇게 주인공이 자살을 그러니까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범으로 몰리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극 하시는 분이 제가 제일 앞에 앉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난 죽이지 않았어 이러는데 그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렇게 좀 직접 무대에 오르시니까 서로 좀 되게 민망한 경우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민망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방금 말씀하신 맨 앞분들이 있으면 맨 앞줄 분들도 부담스럽시겠지만 저희도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정말 무대가 가깝기 때문에 정말 작은 소리 하나라도 너무 잘 들려요. 그래서 앞줄 분들 서로 부담스러운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연 때 거길 띄워놓는데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 오시면 거길 다 채울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혹시 그런 건 안 하세요? 이렇게 처음에 와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렇게 말해? 이런 식으로 극 중간중간 끼어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그래요? 공연 때는 굉장히 좋으신 분들. 앞에서 설명하시는 분은 봤어요. 저 배우가 이 배우래 이러면서 그런 분들 있었는데. 네, 왜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보신 거 어떤 거 있었어요? 몰랐는데 약주를 좀 하고 들어오신 관객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나 옆에서 말리면 알았어. 그래도 당신 그러면 안 돼. 맞아요. 하시는 내내 그러시는 분들도 예. 간혹 가면은 예. 계시잖아요. 저희 계속 또 트위터 질문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또 나눠볼게요. 네. 저기 김민희 씨가 무슨 역으로 나오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알려주시고요. 나이가 어려 보이셔서 어떤 역인지 궁금하시대요. 와, 저 어려 보이나요? 어려 보이세요. 네, 어리시니까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네. 거기까지 좀 저는- 질문해주세요. 답변을 해주세요. 네, 저는 1인 2역이고요. 일단 하나 현재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가족의 외동딸 19살 고3 인선이 역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1950년대 자생적 사회주의 연기자 연극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이는 22살입니다. 22살. 네, 좋을 때라고 말할 나이도 잘 아니겠네요. 아무튼, 무지 부럽습니다. 네. 저도 기자님도 되게 네. 동안이신. 네, 동안이신데?
감사합니다. 저희 다 이렇게 훈훈하게 하기로 했거든요. 네. 자, 다음에 그 음악회가, 그러니까 음악회로고 아셨나봐요. 원래 콘서트 팀이 앞에 이제 잠깐 나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음악회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배경음악을 깔아주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방식인지 어떤 음악인지 클래식인지 뭐 이런 거 궁금하시다고. 예, 저희 나오시는 가수분들이 민중 가수분들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업이나 그런 어떤 노동 현장에 계신 분들 혹은 학생 운동을 하신 분들은 알만한 분들이시고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본인들 그 노래를 부르시고 본인들 노래하고 또 저희 작품에 그 노래들이 몇 곡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노래도 미리 불러주셔서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업시켜 주시는 역할과 함께 어떻게 보면 그 영화나 혹은 드라마 같은데 예고편 보여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의 뭐 정확한 그거는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그 나중에 그 작품 안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미리 이렇게 불러주심으로써 그 관객분들에게 이제 일종의 좀 워밍업을 이렇게 약간 에피타이저처럼 그 정말 큰 에피타이저나 그 영양소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 중간중간에도 노래가 나오나요? 그 노래들은 이제는 배우들이 직접 그 작품을 부르는. 기대가 되는데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앞에 공연해주시는 분들은 어떤 팀들이죠? 예. 우선은 그 김호철 그 작곡가님이 계시고요. 그 김호철 작곡가님은 저희 작품을 한 3년 전부터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박준 선배님 그리고 다름아름 그 듀엣으로 해주시는 선배님들의 다름아름 팀과 또 김한 가수라고 그 김호철 작곡가님의 따님이신데 중학생이십니다. 네, 중3. 예, 중3인데 막내. 예, 아주 프로페셔널한 가수여서 노래를 너무 특히 저희 저희 작품의 주제가를 또 부르는 가수입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아직 소개들은 안 됐지만 그 다른 가수분들이 이렇게 또 같이 참여해 주실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아까 저희가 잠깐 공연 티켓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정말 질문이 폭발적으로 막 들어오는데요. 먼저 지금 강정마을 해군기지 지금 건설 가지고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트위터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보긴 봤는데 대표님은 반대 입장이신가요?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그 반대 입장이냐고요? 네. 전 반대인데요. 그러니까는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 주변에 정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국방 쪽에 되게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과연 거기에 해군기지가 생기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찬성하시는 분들도 나름 적이 있으시겠죠. 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저걸 하는데 우선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절차나 그런 것들이 상식적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굳이 거기에 해군기지가 세워져야 하냐라는 거에는 이제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자연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생긴과 다르게 동물과 식물을 좋아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뭐 더 많은 얘기를 물론 들어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시계원 이야기가 주제이니만큼 그쪽에 이제 맞춰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니씨에 대해서 여쭤보신 건데 시계원이 첫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꿈이 있으신지 이렇게 뜻깊은 질문을 여기서 꿈? 이게 어떤 꿈이 있으신지. 네, 저는 아무래도 연극 무대도 계속 쓰고 싶지만 저는 아무래도 영화 쪽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독립 영화를 너무너무 찍어보고 싶은데
일단 시계원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연극을 하게 됐지만 네. 이제 또 기회가 돼서 된다면 연극도 물론 계속하고 이제 또 영화 쪽도 많이 찍어보고 싶습니다. 그 보니까 뭐지? 아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영화계, 안 그래도 영화계 제의가 들어오면 영화계에 진출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마침.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한 네. 번에 해결을 해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 보니까, 공연 사진 보니까, 우리 또 어떤 분께서 남성분이 윗옷을 벗고 계시는 장면이 있었다고. 네. 오! 이 장면이 어떤 시인지 이제 궁금하시다고. 왜냐하면 남녀들, 뭐, 연인 간의 사랑? 뭐, 이런 얘기가 있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근데 예, 그 장면 옷 벗고 있는 분이 저랑 둘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네, 아니라 네. 예, 그 장면이 이제 헨리 닙센이라는 작가의 유령이라는 작품의 한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1950년대 자생적 사회주의자 연극인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연극인들이 이제 유령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 장면을. 근데 그 장면이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옷 벗은 분이 이제 아들이시고 제가 어머니 역으로 저 연극이니까 네네네. 어머니 역할로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병에 걸려서 자기를 자꾸 죽여달라고 하지만 저는 죽일지 말지를 고민하는 미쳐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벗은 의미는 제가 천을 똘똘 감아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아기로 생각해서 포대기를 쌓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옷을 벗고 있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이래서 설명이 중요합니다. 그냥 벗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네. 아기를 보살핀다는 의미로 예, 그런 네, 방금 후회했던 거 정말 깊게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8세인데. 네, 펄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또 반도체 소녀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 작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녀 두 번째 작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 시계 원이 흥행에 성공을 하면 뭐 2, 3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가실 건지. 예, 그런 의도로 1이라는 제목을 달게 된 거고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는 저희 작가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오, 우선 요게 집중을 해야 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두 번째, 세 번째를 네. 좀 더 빨리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품 중에 아까 술 이야기가 이제 있다고 하셨잖아요. 해설해주시는 분이.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회식 때 술 많이 드시는 편인지, 회식 분위기가 어떠신지. 저희 죄송합니다. 이게 네. 뭐 NG는 아닙니다. 네. 저는 사실 술을 잘 안 마시거든요. 네. 술을 잘 안 마십니다. 술을 잘 안 마시고 정말 안 드세요. 네, 술자리를 피해 다닙니다. 네. 근데 아마 제가 연극 배우였으면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일상이니까요. 많은 술자리들이 이루어지고 술자리 안에서 여러 가지 작품 얘기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저희 술을 잘 드신 분들이 많고요. 술 분위기는 자리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술자리 분위기 좋죠. 투쟁 좋습니다. 투쟁! 그런 분위기였군요. 알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은, 만약에 연극 하실 때 좀 쌍용차 가족분들이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나요? 저희 첫 공연 때 저희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 친구분이신 분이 오셨거든요. 저는 서울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저희가 그때 3시 공연을 보러 오셨는데 그때는 3시 공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오기 위해서 극장 위치만 알아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오셨다가 그래서 제가 리허설 자리에 모셨고 리허설 보신 다음에 내려가실 줄 알았는데 저녁 공연을 또 보셨고 저희도 사실 이렇게 저희가 반도체 소녀 때 반올림 분들과 거기 피해자 가족분들이 오셨거든요. 네네. 오시고 그분들이 보셨을 때 그거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잠깐 반도체 소녀 얘기를 하자면 그때 반올림 활동가 분들과 그리고 피해자분들 황유미 며칠 전이 황유미 님의 기일이었죠. 그래서 서울역에서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아버님이신 황상기 그 어르신하고 그리고 남편분이 돌아가신 정혜정 님께서 공연을 네. 보러 오셨는데 분위기가 숙연했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영혼의 치유를 받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일을 하는 이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혼의 치유를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뵈더라도 그 전과 틀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활동가분들도 더 힘을 내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그 연극을 계기로 조금 더 어떤 관심에 힘이 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쌍용차 가족분들 그리고 또 와락이란 네.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계속 지금 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어서 꼭 모시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쌍용차 가족 그 쌍용차 해고자 식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런 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재능도 있고. 네. 그래서 또 재능 분들은 저희 공연 때마다 항상 오십니다. 물론 오시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오시려고 항상 노력을 해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또 오늘 참 우연찮게 네. 저희가 이제 초반에는 사실 조금 지금 관객석이 생각보다는 많이 차지가 않습니다. 네. 차지가 않아서 제가 오늘 네. MBC를 갔다 왔거든요. 네. MBC 가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가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제가 나중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리겠지만 거기서 네. 좀 막 회의하시고 그런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번 저걸 해보자. 파업 오랫동안 하시면은 힘드시니까 저희 공연 보러 오시면 서로 좋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의도에 있다가 오는 와중에 또 정말 우연치 않게 KBS 네. 그 홍보하시는 또 아. PD님을 뵈서 두 분을 뵀는데 그런 쪽이나 혹은 다른 현장에서 지금 힘겹게 하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보시면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분들 주변에 혹은 지금 트위터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사실 기획팀이 좀 많이 열악하거든요. 제가 저나 아니면 저희 기획분이 뛰시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역으로 일종의 제보를 해주시면 알려주시거나 제보를 해주시면 그런 분들 모시면 너무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네. 여러분 혹시 어렵고 지치시면 사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힘을 많이 내시잖아요. 그리고 뭐 파업 피로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실 싸움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무튼 싸움이 길어지면 참 힘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지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쌍용차 같은 경우는 자꾸 안타까운 일들이 네.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제보를 해주십시오. 위키트리로. 시계를 보고 싶으신 혹시 싸움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쪽에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연락드리면은 네. 보게 해주실 거죠? 네. 네, 뭐 또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락을 많이 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시간이 지금 꽤 많이 됐는데 이렇게 가장 시계원이 지금 나와서 상영이 되고 한 일주일 정도 됐죠, 상영이 된 지. 네. 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공연이 되고 많은 배우분들과 많은 관객분들과 호흡을 하고 계신데 이 시계원을 통해서 가장 이루고 싶으신 거, 대표님이 뭐 어떤 의미에서거든요. 저희는 이게 공연이란 게 분명히 마무리가 있지만 계속 저희가 가는 문화창작단 날이 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연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셔서 그리고 또 저희 공연을 보고 힘을 내시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이 참여하는 저희 그 배우분들과 여러 식구분들도 작업을 하시면서 어떤 다른 작업도 물론 큰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 팀만의 어떤 그런 팀만의 색깔과 팀만의 의미를 찾으셔서 앞으로 배우 생활이나 그 예술 활동 생활 하시는데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 멘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정리는 이제는 기자님이 하셔야 되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술은 사치가 아닙니다. 비타민입니다. 꼭 와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뭐 허락 안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키트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그 위키트리를 통해서 저희 공연을 아신 분들은
50% 할인을 해드릴 테니까 오, 사건이 나왔습니다. 대박 사건. 네, 보러 와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전 누가 여러분이 보셨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위키트리 독자 여러분들, 50% 할인 위키트리 방송을 보신 분들, 네, 뭔가 암호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키. 위키. 예. 네, 예매하시면 전화를 거셔. 예, 전화를 주시면 네, 전화를 거셔서 갑자기 위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위키트리를 보신 분들로 알고, 네, 50%를 할인해 주시겠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아, 이거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시는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예. 지금 너무 저는 위키트리 기사를 그래도 저도 트위터를 좀 하니까 많이 봤거든요. 좋은 기사들 많이 봤는데 연과 연이 닿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뭘 봤냐면은 얼마 전 반올림 행사를 갔는데 작년보다도 인원이 너무 적더라고요. 너무 속상했는데 새벽에 딱 보니까 다음 그 검색 순위에 황유미님 검색 순위가 1위더라고요. 너무 놀랬죠. 그러면서 지금 내 주변에 없지만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물론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안 좋은 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또 이런 연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소식들, 좋은 힘들이 이렇게 뭉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키트리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또 위키트리를 통해서 저희 팀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주시고 그래서 정말 순기능으로 이런 매체나 그런 것들을 접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니 씨도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아직 말을 많이 안 해서 근데 생방송인데 별로 많이 처음보다 안 떨리고 재밌었던 네, 잘 됐습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 이니 씨도 계속 이제 공연을 하시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좀 이슈가 사회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공연인 만큼 모든 배우님들이 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감 끝까지 잊지 않고 열심히 막공 4월 1일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아직 못다한 연극적인 이야기도 많으니까 와서 많이 봐주세요. 네, 오시면 우리 깜찍한 이니 씨가 또 이렇게 많이 와달라고 하셨으니까 많이 와주실 거라고 믿고요. 오시면 아마 재밌는 공연을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이렇게 연극으로 또 많은 그러니까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해주시고 또 어딘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아주 멋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계원도 많이 보러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는 아까 정했으니까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위키트리 여러분은 5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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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50%, 오, 대표님 괜찮으신 거예요?